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올해 라스베가스 CES의 가장 화제를 모은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인데요. 앞으로 AI 시대는 에이전틱 AI 다음에 피지컬 AI가 될 것이다. 로봇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중 단연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화제였습니다. 문제는 시급, 그러니까 1시간당 임금이 1,800원짜리 로봇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 우리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깡통 로봇이 나온 지 한 몇십 년 됐는데요. 이제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전혀 새로운 진화된 로봇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님. 네. 아틀라스의 기술적 성과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CS에서 놀아왔던 건 그동안 이제 그 중국의 로봇이 춤도 추고 쿵푸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액션도 하고 하는 것들 봤지만 사실 우리가 그 로봇을 기대하는 게 뭐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그 현대차의 로봇에 보고 놀랐던 거는 야, 이게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공장에서 이렇게 그 철판을 두고 가서 좋아하는 위치에 끼워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놀랐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것에 열광할 때가 아니라 사람처럼 움직인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보통 이제 물건이 떨어진다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우리 이제 LMM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AI는 이걸 텍스트를 입력 받아가지고 기존의 텍스트를 학습한 텍스트를 뒤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과를 생각한 다음에 도출을 하잖아요. 근데 물건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AI는 피지컬 AI는 즉각적으로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모든 행동, 각도, 그다음에 액션, 빠르기를 순간적으로 사고한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현대차의 로봇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하는 인건비의 6분의 1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저도 보고 아침 굉장히 놀랐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삼성증권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위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빅3 업체들 2023년 기준으로 한 $65 정도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 그러면 이게 한 그 시간당 임금 $65면 한 8만 원 이상이 되죠. 한 9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2027년이면 $88 이 정도면 13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제조업 임금이 우리 이제 편의점 알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의 최저임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국 제조업은 미국 중에서 굉장히 자동차 업체들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거 한 시간당 13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봉이 높습니다. 높고 네. 이 노동시간 규제도 심하고요. 그런데 보시면 테슬라 미국 공장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또 보면 테슬라 중국 공장, 상하이의 공장이 있죠. 이거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10,0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미국 공장과 중국 공장이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도 중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훨씬 더 싼데 지금 자동차 업체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는 사실 미국 공장이 노조가 약하기 때문에 현대차만 해도 미국 공장 그 임금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미국 업체들보다 싼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도 한국이 임금비가 높다고 하지만 $38 정도, 그러니까 한 시간당 5만 원이면 올 최저임금이 한 5배, 6배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틀라스 이번 이제 그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만드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은 되게 비쌉니다. 1억이 넘는데 한 대. 1억에서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가격이 많이 생산이 늘어나면 3만 대를 생산할 경우에 시간당 인건비를 $1.2 이 정도면 1,8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 정도면은 한국의 최저임금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중국의 제조 인건비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 보면서 취재를 처음에 하면서 아직 이게 좀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현대차가 로봇을 잘 만들었다 하지만 10억짜리 로봇이라면 당장 뭐 대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봇은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을 배터리를 갈아 끼워가면서 스스로 갈아 끼우면서 계속 움직이는 로봇이 술도 안 먹죠. 네, 지금 이제 이건 결국 이제 그 미니멈 그 시장 성공 단가를 2만 달러로 보는데 우리 돈으로 한 이제 3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3천만 원짜리 로봇을 만들 경우 현대차 노조 정규직 노동자 인건비가 한 1억 이상이라고 하면 3분의 1 정도 가격에 게다가 현대차 노동자들은 2교대 3교대를 일하는데 이 로봇은 24시간 일한다. 24시간 일하는 로봇이 3분의 1 가격이다라고 하면 거의 6분의 1 정도 실제로 한국 노동자 6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생산이 늘어나면 늘수록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 마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모든 제조업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3만 대 정도를 만들어야 이제 네. 시간당 임금이 네네. 그러니까 1.2달러 네네. 된다는 건데 3만 대를 만들려면 상당히 대량 생산 공장이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가능한가요? 이 예.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그 업계에서 추론하는 그림인데요. 보면 이제 그 선 그래프가 이제 생산 단가고요. 처음에는 지금 이제 2028년부터 상용화를 한다 하는데 13만 달러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2억 이 정도 되죠. 그게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게 이제 단가 막대 그래프는 생산 물량이고요.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대량 생산을 하면 할수록 단가가 낮아져서 2030년이 되면 3만 달러 미만으로 갈 거다라는 건 3만 달러면 이게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를 5만 달러게 만든다라고 하면 가격을 노동자 인건비 3분의 1 정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정도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이 로봇이 사람의 그 업무를 대체하기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알짤딱깍센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알아서 적당히 딱 떨어지게 뭐 센스 있게 그런 말인데 로봇에게 야 이것 좀 저기 갖다 옮겨줘라 했을 때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은 이 맥락적인 이해를 하고 맥락적으로 이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을 텐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적인 이해를 하는 그 감각이 아직 로봇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이제 그런 우리 사람처럼 알아서 이해하고 알아서 갖다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느냐라는 거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하지만 이번에 이제 CES의 그 이런 이제 발표로 보면 이게 꽤 빠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거의 상당 부분 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단가고 단가를 이제 만약에 5만 대까지 높일 수 있다면 그때는 이미 그 임계점을 확실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저 CS 저걸 보면서 네. 느낀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동하게 되는 물리적인 네네. 로봇이 있지만 사실 이게 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뇌는 이거는 누가 만드나요? 사실 이게 이제 현대차의 문제긴 한데 우리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또 칩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우리 많이 이제 강경수 박사 세션에서 많이 다뤘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비전 AI라고 해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리고 예. 이제 웨이모라든가 다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이제 다른 라이다라든가 다른 이제 장비들을 써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걸로 했는데 테슬라는 이걸 다 영상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 영상 그리고 이게 800만 대가 지금 시장에 도로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800만 대 영상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시키고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생판 모르는 시골 동네 갖다 놔도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다른 웨이모라든가 그런 다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지도 기반 움직이는 자동차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로봇은 작업 현장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워셔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수많은 돌발 상황에 이걸 코너 케이스라고 하는데 코너 케이스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LMM은 지구의 인류의 모든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 로봇은 학습하는 건 그런 이제 현장의 데이터인 거죠. 자동차는 도로 데이터가 필요하고 로봇은 현장에서의 그 수많은 이제 돌발 미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곳이 공장 라인이고 그 공장 라인을 줄 수 있는 곳이 현대차 라인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두뇌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가 매출 비중이 지금 이제 월
그 99,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사면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은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익 비중은 사실 그 기계를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이익 비중이 6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도 이게 뇌를 만들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테슬라에서 보는 것처럼 매출의 비중은 소프트웨어가 작지만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가 차지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현대차가 이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를테면 구글이나 오픈 AI 내줄 수 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아틀라스를 10,000대 만들 경우 생산 단가인데 액추에이터는 핵심 부품입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데 이것도 아직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이 또 대당 $800 정도 되고요. 제일 큰 부분이 지금 50% 넘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여기 있더라도 로봇 백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무슨 작업을 할 것인가 수많은 각도와 속도와 이 액션들 모든 그런 부분들을 뒷백단에서 AI가 작동하고 있는데 AI 작동 비중이 실제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 자동차 보면은 네. 지금 이거 구매하시게 되면 앞으로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한 800만 원쯤 된단 말이죠. 네네. 결국은 우리가 아틀라스라는 좋은 로봇을 만들어 뇌가 없으면 안 되는 그게 뇌 싸움일 텐데 그러면 현대차하고 테슬라하고 현재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놀랍게도 사실 그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자체적으로 그 AI 칩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엔비디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엔비디아는 사실 범용 앱이잖아요. 엔비디아를 사다가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바둑을 할 수도 있고 뭐 인공지능 뭐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체적 앱을 이 칩을 만들었고요. 그 칩을 지금 삼성전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고도의 그 이 전력 효율도 높고요. 그런데 만약 현대차는 그런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만든다면 당장 구글이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 다른 업체들 힘을 빌려야 되고 정작 로봇을 많이 파는데 상당 부분 그 이익이 다른 AI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럼 한계로. 결과적으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구글과 우리 그 테슬라는 스스로 AI 칩을 만들어 스스로 뇌하고 몸하고 같이 만드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우리 현대 그 버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한테 뇌를 빌려오고 네. 우리는 몸을 만들고 약간 이런 협업 구조인가요? 이 전기차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옛날에 자동차는 완전히 수많은 부품들을 직접 만들었다면 전기차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태양광 패널처럼 그냥 어디든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물론 단가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범용제로 이제 전락을 했고 바퀴와 이 기본 깔판만 있으면 거기 배터리도 다 표준화돼 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얹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은 현대차가 이제 그 자동차를 잘 만들고 제조 기술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 거기 네. 어떤 소프트웨어를 얹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아직 한국은 그 기술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가 테슬라고요.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그나마 제조업에 앞선 이제 2위 업체 경쟁군에서는 현대차가 앞서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전히 뇌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또 기술도 개발했다 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현장에 도입하려면 노동자들의 반발이 많을 텐데 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그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 나온 이제 데이터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노동자보다 6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건 정말 사실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네. 우리가 이 정도로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벌써 일찍 다가온 미래가 벌써 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대차도 그 울산 공장에 로봇을 들인다고 하진 않고요. 이미 지금 휴머노이드가 아니지 굉장히 로봇이 자동화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우리가 산업용 로봇은 아마 전 세계 1등일 거예요. 도입 1위입니다. 1위고 그 로봇이라는 게 뭐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완전히 자동화된 그런 그렇죠. 로봇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공장도 이미 자동화 많이 돼 있고요. 한국은 이제 이미 노동자를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짓는 공장, 외국 공장들은 로봇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아틀라스를 만들더라도 이 로봇이 울산 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미리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이게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시스템 전환에 10년이 걸린다라고 하고요.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런 계기로 사실 완전히 로봇이 다 대체하지 않고 당연히 한국의 현대차 울산 공장은 이게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느냐에 대한 전 세계 이 실험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글이나 이제 엔비디아가 한국의 그 현대차 공장과 제휴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도서관에서 LLM 학습하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하는 것처럼 지금 피지컬 AI가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공장 실험실이 한국의 울산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제 네. 그 제미나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일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로봇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의 지능 이거 누가 가지는 거예요? 지능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나 그 구글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이 시장을 노리고 있겠죠. 현대 우리가 인류 모든 지혜를 학습해서 오픈 AI가 이걸 돈을 버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싸게 공짜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사실 그 현대차는 그런 네. 이제 약간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또 상황이라고 하나의 보겠습니다. 이슈겠네. 자, 그러면 또 앞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6분의 1의 가격으로 미국 공장은 로봇을 받아들여서 6분의 1의 가격으로 그 생산성 비용을 떨어뜨리고 만약에 어떤 나라는 한국 공장 같은 경우 로봇을 안 받으려 가지고 계속 고비용이라면 한국에 공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타협을 누군가 해줘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이 인류의 이제 그런 그 숙련 노동, 그러니까 이제 저숙련 노동부터 대체할 거고요. 나머지 고숙련 노동까지 가져갈 건데, 이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시면 이제 글로벌 노동 인구가 34억 명 ILO 기준이고요. 제조업 종사자가 7억 명, 그리고 단순 하이루틴, 단순 반복 업무가 이제 이 중에 22%면 1.5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5억 명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6천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5억 명이 2교대, 3교대를 하면 6천만 대 정도가 그러니까 1.5명의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한국도 이게 장기적으로 사라질 거다. 그런데 한국은 로봇 강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이게 로봇과 결합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태국이나 뭐 인도 일자리는 다 사라질 건데 한국이 만든 로봇으로 다른 나라 일자리 사라지겠지만 한국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로봇의 두뇌는 또 미국의 이제 AI 업체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돈을 벌어서 상당 부분을 미국의 빅테크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위험하긴 합니다. 결국은 뇌도 개발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대타협을 누군가 이루어줘야 될 텐데 네. 또 하나는 부산 경남 울산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으니까 네네. 이런 로봇을 또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면은 로봇 산업도 생기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부품들이 사실 한국이 거기 이미 늦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력은 빠르게 또 이렇게 카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오면서 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부품이 5분의 1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사실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부품이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제조 공정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훨씬 더 적은 부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부울경의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상당 부분 일자리가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한국 공장 지을 가능성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보고 취재를 좀 해봤더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국 공장 이제 일단은 그 R&D 센터는 당연히 미국에 둘 거고요. 미국은 제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대량 생산을 3만 대, 5만 대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 공장을 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봇 공장을 짓는데 그 로봇 공장도 로봇이 상당 부분 그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력 창출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인건비 일자리 창출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한국 공장은 사람이 만드는 마지막 어떤 공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감안하셔야 그럼 될 이제 것 같습니다. 부는 늘어날 텐데 그럼 부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AI 로봇이 그 분배를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나눌 수 있느냐가 아마 또 하나의 대타협 지점이겠네요, 그죠? 네. 전 세계의 로봇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울산 현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 그 공장이 또 한국에서 만들어질 텐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잠시 근데 영상 하나 보고 헤어져요. 모든 정치인들의 과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